예, 미국 증시가 연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 증시 상승을 이끌어온 미국 기술주가 폭락하면서 이 거품 붕괴냐 아니면 일시 조정이냐 이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경제 전문가인 곽수정 박사 화상으로 연결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 조금 네, 전 안녕하십니까. 장을 시작한 미국 증시는 일단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네. 앞서 나스닥이 3일 연속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건가요?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작은 이야기와 이제 큰 이야기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시간 전에 동부 시장이 열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259포인트, 2.38%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448포인트 정도, 1.6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지난 3일 동안에 다우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가 궁금할 건데 한 5가지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영국 브렉시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두 번째 미중 무역 갈등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미 경기 부양책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인가. 공화당에서는 한 7천억 달러 정도 쓰고자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한 2조 달러가 넘는 액수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조금 전에 뉴스에서 보도해 주셨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이런 백신이 나오는 게 좀 늦어진다면 이 팬데믹에 의한 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미시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기술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어떤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테슬라의 주식이 주가가 하루에 20% 넘게 떨어지는 것 또한 이런 불확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 기술주 가운데 테슬라의 주식이 21%나 빠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테슬라 주식은 지난 5월 달에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생각해도 이 주식이 너무 올랐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시장에서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죠. 최근에 들어서 이 테슬라가 지난주에 26% 말씀하신 대로 21% 정도 떨어진 거는 하루 만에, 아무래도 금요일 날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 부분은 나탈리라고 하는 이 테슬라와 경쟁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쪽에서 GM하고 손을 잡고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를 개발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밀렸지 않나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런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하게 된 거는 일시적으로 그동안에 나스닥이 한 20% 넘게 올해 들어서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던 것이다라는 것이고, 금융시장 전체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금리 시장이 상당히 저금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모두가 지금 다 이런 저금리 시장에서 돈에 가는 방향을 주식으로 가야 되느냐, 부동산으로 가느냐, 금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투자처를 찾고 있는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증시에 몰렸던 것이 최근에 어떤 불확실성,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시적인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아서 기술적인 조정으로 들어간 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증시 흐름이 일시적인 조정인 건지 아니면 이 거품이 빠지는 과정인 건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둘 다 맞는 답이라고 봐야 되겠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0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풍부한 유동성이 갈 수 있는 곳,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금리가 낮으니까 보험사라든지 제2금융권에서도 은행 예대출로 그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증시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두 번째는 팬데믹이 내년 정도 되면 백신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은 어느 힘을 축적하는 기간이라서 순간적인 조정은 받겠지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반등할, 경기가 호황처로 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경기가 호황으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미국 물가를 놓고 보면 2% 내에서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연말이 되면은 이 곡식 가격, 곡물 가격이 에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인플레이션만 제대로 안정이 된다면 채권보다 주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부정적인 입장은 말씀드렸다시피 버블이 너무 많이 끼었다. 이게 과연 나스닥이 이 정도 가도 되고 기술주가 이렇게 급등을 해도 되고 다우가 29,000까지 찍어도 이게 정상적인 거냐, 과연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예, 국제 유가도 일단 그 반등한 채 출발했지만 이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죠.
어떻습니까? 당분간 실물 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까? 네, 오늘 그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석유시장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식과 유가의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경기의 흐름을 어떻게 짚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이 만약에 좀 빨리 개발이 돼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접종이 된다면 아마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여행 수요가. 이제 그렇게 되면 석유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제조업에 대한 아마 활동도 크게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석유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유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당분간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정된 안정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놓고 보면 유가는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파산할 정도가 되지 않는 한 40에서 30불 배럴당 그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 좀 여쭤보죠. 오늘 그 국내 증시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는 평가인데 어떤 점이 영향을 미친 겁니까? 우리 증시는 참 두 가지 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증시에 많은 1200조에 달하는 이 부동 자금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 구조가 이런 국내 투자가들을 유치할 정도로 아주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부는 서학개미라는 말이 생겼다시피 앞에서도 테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테슬라나 이런 외국 주식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포화된 상태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향후에 우리 주식시장의 유동성의 흐름이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한다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동학개미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 어제만 하더라도 한 1,000억에서 4,000억 정도를 이렇게 토해낼 때 그걸 동학이 한 5,000억을 다 받아냈단 말입니다. 과연 이런 자금이 앞으로 미국 시장이 더 화랑으로 갈 경우에 한국 국내에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사실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막혀 있고 다른 투자시장, 채권시장 같은 것이 막혀 있다면 결국 주식시장으로 부동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저금리 상황에서의 유동성 문제, 이 투자자금의 문제는 풍부한 가운데서 빈약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 마지막 질문 드리죠. 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1%로 수정 전망했는데 이 하반기 반등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주신 질문 중에 가장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등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1%를 예측하시는데 이전에는 마이너스까지 예측을 안 했거든요. 그만큼 세계 경제가 지금은 이 순항을 한다기보다도 상당히 불확실성으로 가고 있다. 소위 주식에서 공포지수라고 하는 것이 10월 달에 한 39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여기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문제, 브렉시트의 문제. 그러면 한국은 수출을 해서 지탱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1%까지를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도 의문이 남습니다만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추경을 하고 어느 정도 내수를 살린다는 방향으로 가고 미래 산업을 투자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